오늘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보자. 이 시각에 많이 본 뉴스 1위 이승우에게 당했던 일본의 6번 무력감을 느꼈다. 평생 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2위가 페페 김민재 환영 댄스 포르투 새 시즌 유니폼 홍보차 얘기하는 것 같고 3위가 월드컵 영웅 최용수 건강 적신호 지난해 심장병 수술 받으셨다고. 요거는 어저께 기사 읽었고요. 4위가 김민재 유벤투스 이적 후에 사수올로 임대설 재기된? 이거 볼까요? 김민재 유벤투스 이적 후 사수올로 임대설 재기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21일에 포르투갈 명문 FC 포르투 이적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되며 앞서 보도된 유벤투스 이적설은 묻힌 상태다. 그러나 이달 초 포르투갈 매체 노티시아스는 유벤투스가 김민재 영입하는데 합의를 했으며 이적 방식을 두고 조건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올여름 베이징 고안으로부터 김민재를 영입한 직후 세리에 중위권으로 뽑히는 사수올로로 그를 임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아니 합의를 포르투갈도 했다며 유벤투스도 합의를 했다고? 유벤투스랑은 또 합의했다는데 여기 또.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김민재 같이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팩트지. 포르투와 유벤투스 김민재에게 관심 나타난 게 사실이지만 취재 결과 아직 두 팀 모두 그를 영입하는 데 성사 단계까지 근접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 와중에 유벤투스가 김민재 영입 시 그를 사수올로로 임대 이적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이유가 드러났다. 골닷컴 유벤투스 전담 기자는 취재 내용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올 여름 사솔로 미드필더이자 현재 진행 중인 유로 2020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돼 내가 봤을 땐 유로 2020에서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팀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한 마누엘 로카텔리 영입을 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벤투스가 로카텔리를 영입하는 조건으로 기존 선수를 사수올로로 임대 이적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유벤투스 가능성이 높은 젊은 중앙 수비수로 평가받는 김민재 영입에 성공한다면 아직 유럽 무대 경험이 없는 김민재를 사수올로로 임대 이적시킨 후에 경험 쌓게 하고 로카텔리 영입까지 노리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셈이다. 그러나 유벤투스는 김민재 외에도 이미 팀에서 활약 중인 루마니아 유망주를 사수올로로 보내는 조건으로 이적료 3천만 유로의 로카텔리 영입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이라는 게 기자의 보도 내용이다. 자, 요거 볼게요. 우선 서울 이랜드FC가 선수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프로축구 서울 이랜드FC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랜드FC SNS를 통해 서울 이랜드 선수가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판명이 됐다. 해당 선수는 구단에 해당 사실을 즉각 보고해 선수단과 사무국 전원이 이날 오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았다. 노원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선수가 19일에는 음성이 나왔으나 22일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연맹에서는 확진된 선수가 지난 19일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 동행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이랜드 선수단의 가평군 클럽하우스에서 숙소 생활을 했기에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랜드 구단은 코로나 확진 판정받은 선수는 방역법 당국 지침에 따라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외에 선수단과 사무국 검사 결과가 24일 오전에 나올 것이다. 자, 올해 K리그에서는 1부 리그 F서울과 K리그 2 충남 아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경기 일정이 연기됐고요. 또 일부 리그인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물리치료사와 통역사 등 구단 스텝이 확진이 됐습니다. 전남 베테랑 수비수 최호정 영입. 전남 드래곤즈가 베테랑 수비수 최호정을 영입했다. 전남이 오늘 영입 발표를 했고요. 2010년 대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K리그 통산 260경기에 출전한 베테랑이다. 대구에서만 86경기 6골을 기록한 수비수 최호정, 상주 성남 서울 이랜드 FC를 거쳐 2018년 안양으로 이적했다. 전남으로 이적한 최호정 1989년생으로 젊은 선수단에서는 고참급에 속한다. 최호정은 전남은 내게 견고한 수비로 강한 인상을 준 팀이다. 수비수로서 전남의 수비 방식과 노하우가 궁금했다. 며칠의 훈련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감독님 전술의 이해와 접근 그리고 해석이 기존의 제트를 깨는 부분이 있었다. 왜 감독님 별명이 지니어스인지 알겠더라. 유니폼이 너무 멋지고 마음에 든다며 전남에 대한 인상을 전했다. 도쿄에서 찰칵 세레머니 흥민이 형에게
허락받았다. 득점하겠다. 예, 손흥민형 세레머니 허락받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손흥민의 전매 특허 세레머니를 송민규가 올림픽에서 펼칠 계획이다. 송민규는 손흥민에게 플레이뿐만 아니라 세레머니 관련해서도 조언을 들었다. 골을 넣으면 두 팔을 흐느적거리는 움직임으로 기쁨을 만끽한다. 원래 송민규 세레머니예요, 그게. 근데 손흥민의 눈에는 그게 별로였던 모양이다. 송민규는 흥민형이 세레머니 멋없다고 바꾸라고 하셨다. 그런데 흥민형이 내 세레머니를 따라해서 속으로 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올림픽에 나간다면 잘할 수 있는 세레머니 할 것이다. 흥민형 세레머니 허락받아서 그것도 찰칵도 해보고 싶다. 잠깐만, 송민규 세레머니 그거 보면 안 되나 같이? 잠깐만. 이건가? 이게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건데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 휘적휘적 맞죠? 이거 멋없다는 거죠? 손흥민이 이게 별로래요. 천군만마 김보섭, 문창진 인천으로 복귀했다. 등번호 27번, 14번 배정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천군만마를 얻었다. 미드필더 김보섭, 문창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번에 인천이 꽤 많은 선수가 상무로 갔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선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인천 23일 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9 시즌 마치고 군복무를 위해 김천 상무에서 다시 돌아온 김보섭, 문창진 팀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돌아왔구나. 영입 못지않은 전력 보강 이창근, 이동수 전역 희소식. 속속 이게 영입 같은 전역이 있네. 김천에서 뛰던 이창근과 이동수가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제주로 복귀했다. 6월 23일 오늘 복귀했구나. 오늘 복귀했다. 국군 체육부대 축구선수 선발에 최종 합격해서 2019년 12월 9일부터 군복무를 이행했다. 이창근의 가세로 제주는 기존의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베테랑 키퍼 오승훈과 더불어 막강 골키퍼 전력을 갖추게 됐다. 경남 밀양에서 지금 진행 중인 제주 유나이티드의 전지훈련에 합류해서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다. 오늘 제대했는데 오늘 합류했어요? 진짜 빨리 갔네? 이창근 제주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 빠른 적응을 위해 상무에서도 제주의 경기를 계속 지켜봤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 일본 잔디 디테일 살린 김학범호 전력 분석 자료 확보에도 집중. 파주 훈련장이죠. 잔디도 짧게 깔고 물도 많이 뿌려서 일본 경기장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일본의 잔디는 짧고 물기가 가득해 볼의 스피드가 빠릅니다. 미리 대비해야죠. 김학범호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2차 소집 훈련 시작된 22일 오후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서 오후 훈련이 예정된 그라운드에 스프링클러가 일제히 작동하며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냈다. 스프링클러 작동이 평상시보다 길었고 그라운드 한편에는 소방호스까지 등장해서 잔디 적시기에 일조했다. 한여름에 가까워지면서 기온이 올라 잔디가 마르지 않도록 조처를 한 거 보이지만 모두 감독님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김 감독은 일본 경기장들이 보통 잔디가 짧다. 그런데다가 물을 많이 뿌려서 많이 미끄러운 상태다. 우리 선수들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훈련장 잔디도 평소보다 짧게 깎고 물도 많이 뿌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7월 22일 오후 5시 일본 가시마의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자, 그러면 해외 축구 기사 볼게요. 나 떠날래.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격수의 충격 선언. 어딜 떠날 건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구단에 이적 요청을 했습니다. 스페인 마르카지 음바페가 파리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RMC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그러면 최초 보도는 RMC죠. 자, 보도에 따르면 음바페 내년 6월 계약 만료되지만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가 이미 이적에 대한 결심을 내렸고 구단의 이적 의사를 밝혔다. 파리 입장에서 음바페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올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그를 이적시켜야 된다. 관건 역시 이적료다. 음바페 시장가치 2,173억 원이고 축구선수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음바페 영입에 관심을 보였던 레알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발 소식을 스페인 언론이 인용해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스페인 ABC 매체는 레알이 음바페 이적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수를 포함시키려는 방식으로 음바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돈 플러스 선수라는 건데 파리가 만족할 만한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누가 있을까? 이게 뭐야? 포든의 헤어 효과 잉글랜드 우승 시에는 단체로 백금발로 변신하겠다. 필 포든 너 진짜 나 너무 웃기네. 왜? 야, 얘네 왜 이렇게 닮아 보이냐? 얼굴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 진짜 너무 웃겨. 그 와중에 스털링은 스털링 같고요. 진짜 너무 웃겨.
둘이 닮지 않았어요? 좀 살찐해 마르네?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웃기다. 필포든의 백금발 헤어가 잉글랜드 선수단 전체에게 번질 수도 있다. 포든이 유로를 앞두고 SNS를 통해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을 공개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아프리카 TV에 우리 전북바르샤님이 사진 올려줬어요. 잉글랜드 레전드 폴 게스코인의 유로 1996년 당시 헤어스타일을 재현한 것이다. 현재 포든 백금발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데요. 22일 잉글랜드 전체 선수단이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포든의 백금발 염색과 헤어커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포든 우리가 우승을 차지한다면 나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기로 모두가 동의했다. 우승을 하면 염색과 더불어서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하겠다. 아, 그치. 이런 또 재미 있어줘야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도쿄 올림픽 우승 시에 조현우 머리 하겠다 이런 거.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살라가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글로벌 매체 골닷컴은 살라가 이집트 대표팀하고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나머지 선수들과 함께 도쿄올림픽 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집트 축구협회장 아흐메드 메가헤드는 살라가 올림픽 출전을 원하며 이틀 내에 리버풀을 설득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살라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집트 올림픽 대표팀 임시 명단에 포함이 됐다. 우선은 프리미어리그에 활약 중인 엘레니와 살라를 올림픽에 데려가길 원하고 있다. 엘레니는 아스날하고 대화가 끝났는데 살라가 아직 안 된다. 메가헤드 회장 살라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려운 거 사실이다. 자, 살라는 올림픽 출전 허가받기 위해서 리버풀에게 얘기를 했고 수뇌부는 거절했고 하지만 살라가 다시 시도할 거다. 아니 이렇게 진짜 올림픽 가고 싶어? 올림픽 7월 22일부터 시작이고요. 8월 초까지 뛰어야 되는데 리버풀 시즌 초반 일정 못 뛰어요. 그럼 살라? 그러면 8월은 버린다고 봅시다. 그리고 살라가 내년 초에 열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가 2번 나가겠다고? 시즌 도중에 2번이나 살라가 나갔다 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축구협회 요청 거절했다. 근데 살라가 계속해서 출전을 원한다? 팀 입장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다. 구단은 핵심 선수와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게 없고 살라는 곧 있으면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살라는 재계약을 두고 공개적으로 리버풀의 몫이라며 무언의 압박을 넣고 있다. 지난 시즌 마네와 피르미누의 부진을 생각하면 리버풀은 살라를 도쿄로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클롭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 마시자. 콜라 패싱한 호날두. 이케아는 크리스티아누 물병을 팝니다. 드링크 워터. 크리스티아누 진짜네? 태그바 크리스티아누 유로 2020. 이케아의 이색 마케팅이 눈길을 끕니다. 크리스티아누라 명명한 물병을 판매한다. 이케아 캐나다가 공식 SNS에서 크리스티아누라는 물병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로 된 물병이며 홀란드 SNS 계정을 태그하는 동시에 유로 2020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건한 호날두와 함께 이케아의 이색 마케팅도 화제가 되고 있다. 에릭센 못 뛰는 인테르 피파로부터 연봉 보조받는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에릭센을 국제축구연맹이 지원합니다. 이탈리아 언론 시엠프레 밀란은 에릭센의 소속팀 인테르가 피파로부터 에릭센의 연봉의 많은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축구 재정 당국인 칼치오 아파이넨자의 설명을 토대로 인테르가 다음 시즌 피파의 구단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연봉 보조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릭센은 지난 UEFA 유로 2020 B조 조별리그 1차전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요. 이탈리아 내에서 제세 동기의 일시적인 삽입과 영구적인 삽입 모두 규정상의 이유로 다음 시즌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피파의 구단 보호 프로그램 A매치 기간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들이 당할 수 있는 부상 위험으로부터 구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른바 피파 바이러스로 불리는 대표팀에서 당하는 부상으로 인해 생기는 소속 구단들에게 급여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구단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대회 중에 부상당한 선수의 연봉을 최대 101억 원까지 제공한다. 현재 122억 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에릭센의 연봉 많은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에릭센 연봉이 세다. 매체는 이런 재정적인 지원은 인테르와 에릭센이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길 재정적인 문제 없이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 산재 보상금? 그러네. 비슷하네. 내용이 찾아보니까 덴벨레도 받을 수 있대요? 맞아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산재 기념 맞아요. 황의조의 보르도 새 주인 찾았다. 강등 피하고 리그왕을 유지합니다. 프랑스 축구 리그왕의 지롱댕 보르도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2020-21 시즌 재정난으로 법정 관리를 받던 보르도, 다행히 회생 방안을 마련하면서 하부리그 강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르도 구단 며칠간의 논의 끝에 킹스트리트와 헤라르드 로페스 간의 보르도 구단
인수 합의가 끝났습니다. 구단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고 정상적으로 리그왕에 잔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르도에 620억 원을 투자했던 대주주사가 더 이상 구단에게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서 파산 위기로 몰렸는데 1,000억 이상의 부채를 안게 된 보르도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라 하부리그로 강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보르도는 스페인 국적 억만장자인 로페스가 인수를 결정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고 넥톤 그룹의 회장인 로페스가 릴 구단 주도했었구나. 황의조는 보르도가 새 주인을 찾으면서 팀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